이건 좀 약간 여담이긴 한데 심사 때 한국 와인 나오잖아요. 그러면 점수 많이 주죠. 와 일단 근데 한국 와인에 대해서 되게 생소한 외국인 심사위원들은 되게 막 점수를 안 좋게 줘요. 그러면 제가 막 밑밥을 까는 거예요. 야 이거는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풍미고 야 이거 완전 따봉이야 막 이러면서 좀 올려줘 하면은 이제 애국자시네요. 예. 스킬이 있어야 돼요. 너무 좋은 점수를 주면 또 안 돼요. 왜냐하면 탈락되니까. 땅이 높은 점수를 줘서 살면서도 점수가 올라갈 수 있게 해줘야 되거든요. 네, 와인에도 이제 국뽕이 있는 거네요, 각자의. 네, 안녕하세요. 와인으로 가득한 우리만의 아지트, 와지트의 호스트를 맡은 엄혜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솜 TJ 노태정 소믈리에입니다. 두 분도 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와인 강의를 맡고 있는 백은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푸드 디렉터 정리나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국가대표 소믈리에 노쏨님과 그다음에 와인, 미식의 전문가이신 두 분과 함께 와지트 오늘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인 고르실 때 어떤 걸 좀 참고하시는 편이세요? 와인 고를 때 저는 사실 그 비비노를 많이 찍어보긴 해요. 그래서 왜냐면 여러 명의 그 데이터가 쌓인 거다 보니까 거기서 한번 평점이 좋은지 마치 그 제가 네이버에서 뭘 살 때 리뷰를 보는 것처럼 그걸 좀 보는 편입니다. 교수님 좀 궁금해요. 제가 아는 와인들은 제 입맛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와인들에서는 제 입맛에 맞는 걸 하는데 사실 요즘엔 정말 모르는 와인들 너무 많지 않아요. 그래서 모르는 와인은 라벨 보고 골라요. 저의 감을 믿습니다. 그 라벨에서 느껴지는 그 기운을 보고 하는데 뭔지 알죠? 그 기운이 있거든요. 그 비과학적입니다. 한데 거의 맞았던 것 같아요. 딱 한 번 프랑스에서 진짜 너무 예쁜 라벨을 골랐는데 맛이 엉망이었어요. 그래서 라벨이 예쁜 걸로 그냥 봐준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라벨 봅니다. 네, 대표님께서 비비노 참고하신다고 했는데 저희 노쏨님이 예전에 비비노에 대해서 조금 정말요? 부정적인 의견을 한번 주신 적이 있는데 노쏨님은 어떻게 고르시는지 궁금해요. 저는 할인율이요. 예. 너무 똑똑하시다. 예, 그냥 할인율로 고르고요. 중요하죠. 예, 그리고 이제 희소성? 예, 잘 없는 와인이나. 그걸 어떻게 판단할 수 있어요, 희소성을? 그것도 전문가만이 알 수 있는 영역 아닌가요? 꼭 전문가만이 알 수 있다라기보다는 관심을 갖고 계시면 이제 뭐 예를 들어 그 해당 와인이 뭐 생산량이 적다던가, 예, 국내 수입량이 적다던가, 아니면 이제 다 판매가 되고 얼마 안 남았다, 뭐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이제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믈리에들이 가난해요. 예. 근데 할인율 중요한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 중에서 와인은 어차피 수명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할인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와인의 품질이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와인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할인율 높은 거를 구매하는 것도 좋은 와인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팁이다. 근데 할인율이 높으면 뭔가 좀 재고 터는 느낌이 좀 들지 않나요? 그 할인율이라는 게 정상가 이렇게 올려놓고 뭐 8만 원 이렇게 놓고 찍 긋고 2만 원 이렇게 하는 건 정말 예전 고전적인 그런 수법이고, 이제는 뭐 비비노도 그렇고 뭐 와인 서처라던가 뭐 여러 그런 매거진을 통해서 정보를 다 가격을 알 수가 있어서 이제 그 제가 말씀드리는 할인율이라는 것은 정상가 대비 할인율이 아니라, 예, 평상시의 할인가 대비 얼마나 더 큰 폭이 작용을 했는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근데 정말 와인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사실 좋은 와인인데도 불구하고 이름이 없다는 이유로 많은 대중들의 관심을 못 받는 와인들도 너무 많거든요. 예, 그래서 그 기회에 드셔보시면서 내가 새로운 와인을 발견해보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 인기는 없지만. 저는 이제 그 와인 고를 때는 보통 그 가서 직원한테 많이 물어보는 편이거든요. 제일 좋죠. 제일 좋죠. 제일 현명한 방법이에요. 그런 편이고, 저는 또 특히 영화 고를 때 이제 그 아카데미 시상식 같은 데에서 상 받은 영화들을 주로 보는데, 좀 와인도 살짝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수상을 한 와인들을 조금 중점적으로 마시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오늘의 주제는
와인 스펙테이터에서 수상한 와인들을 한번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그 와인을 이렇게 평가하는 어떤 기준, 뭐 평론가라던가 뭐 이런 유명 그런 와인 관련 매거진이라던가 뭐 각각의 그런 뭐 와인을 표현하는 방법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아무래도 지금 현재 가장 최근에 발표가 되었던 와인 스펙테이터의 100대 와인을 한번 주제로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탑 10 와인이 있죠. 그래서 오늘 와인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발표가 나오고 나면 없어요, 이미 와인이. 그래서 오늘도 원래는 이제 그 탑 10 와인 10개 중에서 10개가 다 우리나라에 들어오거든요. 다 들어오는데 그 중에 5개가 있다고 해서 제가 5개를 이제 모았어요. 근데 2개가 도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와인 3가지밖에 없는데 1위, 7위, 9위 이렇게 와인을 한번 이 중에서 하나만 시음을 해볼게요. 다 하는 거 아니었어요? 사실 지지난 시간에 저희가 돈멜초를 마셨어요. 그래서 돈멜초는 제외하고 지디바이라 알베 바룰로는 반납을 해야 되니까 비유 텔레그라프, 샤토네프 디파프, 라크로. 이 비유 텔레그라프라는 뜻이 어떤 의미냐면 그쪽 지역이 가장 고도가 높아서 파리로 가는 그 송신탑을 이제 거기에 만들었대요. 거기서 기인해서 오래된 그런 뭐 탑이라는 의미의 비유 텔레그라프 송신탑. 그리고 샤토네프 디파프는 뭐 잘 아시겠지만 교황의 새로운 성이다라는 의미의 이름이고 품종은 그루나슈, 무르베드르 쉬라. 이 와인을 한번 오늘 시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번외로 와인 스펙테이터 말고 좀 권위 있는 그런 와인 시상은 또 뭐가 있을까요? 로버트 파커가 와인 애드버킷이고요. 이거 말고 와인 엠서지스트 그리고 디켄터.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와인 평론가들 뭐 젠시스 로빈슨이라던가 제임스 서클링, 제임스 할리데이 뭐 이런 다양한 그런 평론가들의 점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와인 스펙테이터를 아까 오스카라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와인계 오스카. 근데 그걸 너무 제목을 잘 정하신 게 사실 와인 스펙테이터는 미국 시장을 위한 미국 와인이 좀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보통 유럽에서는 와인 스펙테이터도 정말 중요한데 디켄터 많이 봐요. 그래서 디켄터라는 영국 와인 잡지가 있는데 그 디켄터에서도 똑같이 선정을 하고 매년 와인들을 하는데 좀 더 넓게 포진되어 있어요. 와인 스펙테이터는 제가 봤을 때 너무 미국 와인 위주의 좀 그런 선정 기준이 있지 아무래도 않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와인 스펙테이터가요. 보통 이제 한 100대 와인을 선정할 때 뭐 2024년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한 1,500개 정도를 블라인드 테이스팅을 해서 보통 한 달에 한 최소 400개에서 한 1,000개 정도의 점수를 평가를 하거든요, 와인을. 그 중에서 90점 이상의 와인들 중에서 품질과 그리고 가격, 가성비, 그리고 그 와인의 어떤 스토리라던가 이런 어떤 와인에서 느껴지는 그런 에너지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서 100대 와인을 선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미국 거잖아요, 와인 스펙테이터가. 그래서 미국 와인이 보통 항상 비중이 좀 많습니다. 보통 한 30%, 뭐 많을 때는 막 40% 갈 때도 있어요. 그리고 이탈리아 와인이 이번에는 한 20% 정도 차지했고, 프랑스 와인 같은 경우에는 2021년 빈티지가 조금 안 좋다 보니까 한 이번에는 한 16% 정도 차지했고, 나머지는 뭐 스페인 뭐 6%, 뭐 칠레나 뭐 다른 신세계 국가 뭐 4%, 뭐 요 정도로 이렇게 포진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살펴봤거든요. 쭉 역대 와인 스펙테이터 100대 와인들을. 그럼 굉장히 재밌는 게 역시 이제 늘 미국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있는데, 이탈리아는 거의 토스카나가 좀 강세고요. 프랑스는 보르도가 강세입니다. 그래서 꼭 보르도 그랑크리가 꼭 한두 개는 끼워져 있고, 가끔씩 이제 뭐 샴페인 한 번씩 뭐 크리스탈이라던가 뭐 동페리뇽 한 번씩 선정이 될 때가 있고, 그래서 좀 보면은 약간 뭐 교수님 말씀처럼 약간 미국 와인을 위한 이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
이걸 또 이제 아주 나쁘게 볼 수는 없는 게 어차피 와인 스펙테이터는 제일 많이 보는 분들이 미국 분들이니까 자국민들의 입맛에 맞는 자국민 시장의 와인을 선정하는 건 전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같이 부화내동할 거냐 아니면 우리는 좀 객관적인 비판적인 시선으로 이거를 볼 거냐의 차이인데, 근데 또 리나 디렉터님 남편분이 정말 미국 와인 좋아해요. 정말 미국 와인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게 1위부터 10위까지 안에서 제가 2개를 마셔본 거예요. 왜냐면은 저는 프랑스 피노나를 좋아하는 편인데 신랑은 그 미국 와인을 좋아해서 저희가 이제 합의점을 내린 게 미국 피노누아를 주로 마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개 먹었는데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객관적인 시각으로도 볼 수 있지만 그 프랑스 와인 유명한 거나 이런 것들만 조명받다가 잘 뭐 알려지지 않은 것들도 알려질 수 있는 기회, 그런 기능도 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10대 와인을 제가 이제 보면은 1위 한 돈멜초는 이제 여기 있고요. 2위가 그 보리오 빈야드의 조르주드 라뚜르인데 아직 통관이 안 됐습니다. 아예 국내 시장에는 없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들여오고 있고, 그리고 3위가 띠냐넬로죠. 띠냐넬로는 원래 오기로 해서 원래 띠냐넬로를 같이 테이스팅을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나 아쉽고요. 그 띠냐넬로가 역대 와인 스펙테이터 탑10 안에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예. 그리고 2024년 같은 경우에는 좀 우리가 주목할 만한 부분이 칠레 와인이 2번째로 1위를 한 해입니다. 그리고 와인 스펙테이터 4위가 파우스트 까베르네 소비뇽인데 없습니다. 국내 이미 다 팔렸어요. 발표되는 순간. 그리고 5위는 침리락 까베르네 소비뇽 스택스립, 요것도 솔드아웃 됐고요. 드루앙 오레곤 로즈락 피노누아는 그 코스트코 전용 제품인데 이것도 지금 구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정말 맛있는데. 새로 더 들어오고 있어요. 물량이 일단은 다 판매가 됐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드시는 텔레그라프, 너무나 어렵게 한 병 구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없어요. 그리고 8위를 한 윌리엄 셀럼 피노누아 러시안 리버 이스트사이드 로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다 뒤져봤는데 없어요. 저희 현대백화점 와인 매장 다 뒤져봤는데 없고요. 심지어 롯데백화점이랑 다른 데도 다 뒤져봤는데 없고요. 9위를 한 지드바이라 알베 바룰로, 이거 반납해야 돼. 그리고 마지막 10위가 그 레미 러시안 리버밸리 샤르도네인데 그래서 유일한 화이트 와인이죠. 뭐 없다고 합니다. 좀 추이를 보니까 미국 시장도 변화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예전에는 되게 좀 무겁고 헤비하고 농축미 있는 스타일의 와인들이 좀 탑에 많이 올라갔는데, 탑에 올라간 와인들이 다 미국 입맛이면서도 좀 섬세하고 산미가 있는 스타일의 와인들이 많이 차지한 걸 보면 미국도 좀 더 헤비한 거에서 섬세한 맛으로 가고 있지 않나. 네, 저도 그렇게 그렇죠. 생각했습니다. 입맛의 트렌드는 무시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와인 한번 시음해 볼까요? 네. 죽기 전에 마셔야 할 1,001가지 와인에 추천되는 와인입니다. 1,001가지나 마셔야 돼요? 1,001가지 부족하죠. 그러니까 와인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어떤 와인을 살까를 제일 어려워하기 때문에 이런 와인 스펙테이터도 의지하고 그다음에 그런 소믈리에 분들한테도 의지하고 하는 것 같은데, 난제이긴 한 것 같아요. 시간을 절약하면서 최대한 맛있는 와인을 고르는 거. 근데 와인은 정말 다양하고 입맛도 다양하기 때문에 잘 회귀를 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매력적인 것 같고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어떻습니까? 되게 맛있어요. 되게 버터리해요. 텍스처가 되게 부드럽고 버터리한 느낌이고, 오크 숙성에서 오는 그런 뉘앙스가 느껴집니다. 또 크랜베리의 조금 그런 쌉싸름한 느낌도 느껴지고요. 네, 붉은 과일의 과실 향이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너무 잘하시는데요. 훌륭하지 않습니까? 대표님은 어떠세요? 샤토르 디파프 스타일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붉은 과실향 많이 나고, 그 다음에 좀 막 터프한 스타일보다는 이것도 약간 섬세한 스타일이죠. 네. 그래서 좋을 것 같고, 보통은 샤토르 디파프랑 뭐 양고기라든지 그런 거랑 뭐 페어링 많이 하는데, 이거는 좀 닭꼬치랑 다른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약간 그 남부론 쪽 와인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음식과 페어링하는 게 불고기나 뭐 약간 양념갈비 이런 쪽을 특히 좀 많이 페어링을 하거든요. 되게 이 와인은 굉장히 좀 과일 풍미가 참 아주 도드라지는 것 같고 약간은 이제 바디감이 느껴지면서 그런데 탄닌도 좀 부드럽고 그렇다고 그냥 마냥 부드러운 게 아니라 약간의 그 킥이 있어요. 심심하지 않고 약간의 임팩트가 있고 좀 스파이시한 그런 느낌, 은은한 삼나무 이런 향들도 좋은 것 같습니다. 교수님은 좀 어떠세요? 저는 정말 이거 제 취향인 거 맛있어요. 그리고 비오텔레그라프 아주 예전 거부터 쭉 마셔봤는데 예전에는 오히려 되게 좀 진하고 무거운 스타일이었는데 엄청 많이 가벼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날씨는 더워졌는데 와인은 이제 점점 섬세해지려고 하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되게 많이 노력을 했을 거예요. 이 와인 만드는 정말 데서. 그러셨겠네요. 네. 이렇게 섬세한 스타일을 살리려면은 되게 노하우를 가지고 있을 거란 생각이 들고 그 품종의 특징도 드러나면서 지역의 특징도 드러나면서 너무 헤비하지 않게 되게 밸런스도 잘 맞고 기온이 높아질수록 더 약간 헤비하게 진해지는데 그게 이제 같은 밭인데도 더 섬세하게 오히려 하는 거니까. 기후 변화에 되게 잘 대비를 하고 또 많은 연구를 통해서 더 이렇게 품질을 잘 개선시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와인 스펙테이터의 특징이 일단 좀 볼륨이 있어야 되잖아요. 생산량 자체가 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와인들 위주로 하고 맛도 누가 먹어봐도 맛있는. 좀 맛있는 딱 직관적인. 그리고 약간 뽕따. 그죠. 짜자마자 맛있어야 돼. 또 전문 용어 나왔습니다. 뿡따. 근데 저도 궁금한 게 생겼는데 심사하실 때 만약에 그 디켄팅이 필요한 와인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먼저 따가지고 좀 시간이 지나야 더 맛있는 와인들이 많은데 그런 거를 안 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스타일의 와인들이 수상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미국 와인이 많을 수밖에 없겠네요. 테이스팅 평가를 할 때는 이제 다 동일한 조건에서 하다 보니까 그거를 어떤 와인은 뭐 좀 더 브리딩을 시킨다던가 디켄팅을 한다던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진짜 이제 로버트 파커가 자기 책의 서문에 쓴 말인데 이제 여러 사람이 평가를 하다 보면 개인차가 있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상하는 와인들은 7점 와인이 수상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10점 만점일 때 9점이나 8점은 수상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런 스타일 누군가가 9점, 8점을 줬다는 거는 호불호가 있는 와인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2점이나 3점을 주게 되고 결국은 제일 좀 무난하면서도 맛있는 누구나 다 그냥 이 정도면 그냥 7점 정도 중상인 것 같은 와인들이 항상 수상을 하게 되더라. 그래서 로버트 바커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그냥 철저하게 주관적으로 점수를 주겠다. 여러 사람이 하는 거에 약간 폐해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각각의 개성을 담을 수는 없지만 누구나 좋아할 만한 맛. 디테일이 부족하다기보다는. 그 심사는 누가 하나요? 와인 스펙테이터의 에디터들이 합니다. 그리고 와인 스펙테이터가 이제 와인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그 와인 스펙테이터 그 레스토랑 어워드가 있어요. 그래서 레스토랑에 대한 그런 평가도 진행을 하고요. 좀 굉장히 좀 이제는 어떤 그런 저변이 좀 확대가 되지 않았나? 저희가 그 와인을 마실 때도 순서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심사를 할 때도 뭐 순서가 따로 있나요? 뭐 화이트 먼저 마시고 레드를 마신다든지 그런 게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기본적으로는 순서가 있죠. 보통 이제 며칠에 걸쳐서 할 때도 있고 하루에 다 할 때도 있고 한데 대부분은 스파클링, 화이트, 레드, 스윗, 주정강화 이 순서대로 하긴 하는 것 같아요. 그 순서가 뒤바뀌게 되면 와인의 이 평가 결과가 너무나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드라이부터 순차적으로 가야 되고 뭐 스파클링 화이트 하고 레드로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만약에 스위트를 먼저 하고 드라이를 하게 되면 다 좋은 점수가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식사 코스에 맞춰서 페어링을 할 때도 스파클링 화이트, 레드, 스위트 순으로 가잖아요. 그것과 거의 같은 동일한 선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와인 스펙테이터에 관심을 가지는 건 제 생각에는 심사 방법 기준도 이제 관심이 있지만 사실은 결국 내가 어떤 와인을 살 건가 그 선정 기준에 대한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와인 스펙테이터도 보게 되고 그다음 비비노도 보게 되고 하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오히려 와인 업계에 있으면 이런 거에 좀 둔감해지는 면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일반 분들은 어떤 거에서 가장 의지를 많이 하는지 궁금하긴 했어요. 약간 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제가 뭐 와인샵에 갔을 때 살 때 망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 리스크를 줄이려고 이제 뭐 안에 들었다던가 이러면은 그래도 아예 뭐 잘못 사는 경우는 좀 없으니까. 회원님은 어떤 기준으로? 저는 일단 제 옆에 전문가가 한 분 계시고 물어봐요. 저 오늘 저녁에 제일 좋지. 오늘 저녁에 뭐 이거 먹을 건데 이거랑 어떤 와인 뭐 추천 좀 해주세요 하면은 이렇게 잘 알려주시기도 하고 이제 뭐 인스타그램 통해서 여러 소믈리에 분들 팔로우를 해놓으면은 이제 그분들이 드시는 와인이 좋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따라 마시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 와인 스펙테이터의 이제 심사를 받기 위한 기준이 따로 있나요? 뭐 와인 수입사에서 출품을 하는 건지 와이너리에서 출품을 하는 건지가 좀 궁금해요. 매 달마다 평가를 하고 와인들 중에서 90점 이상 와인만 이제 따로 선정을 하거든요. 매 달마다 평가를 하는 그 와인들은 어떻게 선정을 해요? 출품을 하는 거. 출품을 하는 거예요. 출품을. 그래서 꾸준히 출품을 하는 곳이 있고 우린 관심 없어. 뭐 이런 곳도 있잖아요. 와이너리 일하면 진짜 저렇게 유명한 데부터 유명하지 않은 심사까지 진짜 허다한 그 전단지들이 메일이나 우편으로 와요. 그래서 심사하라고, 그러니까 그 등록하라고. 네, 그런 데서 이제 본인이 관심 있는데 등록을 하는 거죠. 또 선정된 와인들이 빈티지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이게 그러면 같은 빈티지만을 이렇게 선정하는 건 아닌가 봐요? 그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2024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저도 얼핏 봤는데 좀 올드 빈티지들이 섞여 있거든요. 올드 빈티지는 정말 상 받기가 어렵겠네요. 왜냐하면 너무 이제 디켄팅도 좀 필요하고 열리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잘 안 내보내죠. 어차피 이제 뭐 물량도 없을 거고 희소성의 가치가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 그런 평가 시에 올빈 와인이 나오면 평가하는 사람 입장에선 되게 좋아요. 행복. 그런 거 있어요. 왠지 그 탑 100이라고 하면 좀 프리미엄 와인들만 있을 것 같은데 좀 접근성이 좋은 가성비 와인들도 많이 있나요? 그렇죠. 그 선정 기준이 이제 품질과 그리고 가성비, 스토리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무조건 비싼 와인만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 취지가 결국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마케팅인 것이고 와인 산업의 어떤 그런 발전, 판매를 위한 부분인데 너무 고가 와인들만 해놓으면은 사실 그것도 의미가 없겠죠. 근데 이제 가성비 와인들도 선정되는 순간 가격이 올라버리면 의미가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성비가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죠. 또한 $100에서 $200 사이 현지가 기준으로 그쪽이 제일 많지 않아요? 선정된 와인이 맞죠? 너무 비싼 거는 없고 그렇다고 너무 저렴한 것도 출품을 하겠지만 이렇게 오르기는 쉽지 않아서 딱 고가격대 와인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순서가 어떻게 돼요? 심사하는 뭐 이렇게 와인 블라인드 테스트를 할 때 뭐 메모장 같은 게 있는 건가요? 뭐 가격대, 뭐 수량 이런 게 다 있는 건지 한 번에 심사를 하는 건지. 수량은 이제 이미 선정 기준에 들어가서 커트가 되게 될 거고 가격은 아마 정보에 적혀져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가성비 점수가 있어야 되니까. 모르겠어요. 심사위원 되고 싶어요. 시켜주세요. 와인 스펙테이터 심사하고 싶어요. 그런 심사는 우리 많이 해봤잖아요. 그리고 해외에서도 심사를 가면 심사위원마다 다 입맛이 다르거든요. 사람인지라.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똑같이 다 동일한 만장일치로 좋은 점수를 주는 와인은 정말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특히 양조하시는 분들하고 소믈리에 분들은 대척점이에요. 견해가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요. 극과 극이에요. 양조학자 입장에서는 이게 되게 퓨어해야 되거든요. 뭔가 양조학적으로 결점이 있는 향이나 이러면 안 돼요. 기술적으로. 네. 근데 소믈리에들은 예를 들면 뭐 애니멀 향이 난다든가 얼씨하다든가 브렛 향 같은 거, 그러니까 브렛이 이제 무슨 향이냐면 그 결국은 이제 곰팡인데 이게 그 효모에서 나오는 향이거든요. 자연 효모. 왜 우리가 된장도 그냥 공업용 된장은 되게 깔끔한
깔끔하잖아요. 근데 집에서 만드는 된장은 색깔도 안 좋고 향도 되게 뭔가 좀 이상한 냄새가 나잖아요. 근데 맛은 좋잖아요. 근데 소믈리에 분들은 이런 집된장 같은 거에 좋은 점수를 주는데 양조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너무 결정이 많은 거예요. 색깔도 탁하고 향도 안 좋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이 타협할 만한 와인들은 좀 특색이 좀 그렇거든요. 그렇거든요. 점수를 뭐 이제 여러 명이 그 한 조가 돼서 이렇게 테이스팅을 하잖아요. 그러면 가장 최고점이랑 최저점은 빼요. 빼고 평균을 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평균 점수가 나온 거에 대해서 이제 이의 신청을 받아요. 이 점수가 나왔는데 혹시 이의 있는 사람 있냐? 그러면 이제 그럴 때 와인 메이커랑 소믈리에랑 의견이 좀 갈리는 경우가 있고, 재밌는 건 외국인 심사위원들도 되게 자국에 대한 와인이 나오면 다 좋은 점수 주잖아요. 점수를 막 몰아줘요. 이건 좀 약간 여담이긴 한데 그 아시아 와인 트로피 심사 때 한국 와인 나오잖아요. 그러면 점수 많이 주죠. 와 일단 근데 한국 와인에 대해서 되게 생소한 외국인 심사위원들은 되게 막 점수를 안 좋게 줘요. 그러면 제가 막 밑밥을 까는 거예요. 야 이거는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풍미고 야 이거 완전 따봉이야 막 이러면서 제가 막 올리면서 좀 올려줘 하면은 이제 애국자시네요. 근데 스킬이 있어야 돼요. 너무 좋은 점수를 주면 또 안 돼요. 왜냐하면 탈락되니까. 그래서 고득점 주면은 아웃되니까. 적당히 맞아요. 높은 점수를 줘서 살면서도 점수가 올라갈 수 있게 해줘야 되거든요. 네, 와인에도 이제 국뽕이 있는 거네요, 각자의. 그러면 이제 와인 스펙테이터가 아니더라도 이제 나한테 너무너무 좋았던 와인이 상을 받았던 그런 적도 있으셨나요? 제가 요번에 아까 말씀하셨던 6번 와인이 제가 먹어서 맛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냥 막 장미, 라즈베리 이런 게 딱 폭발하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너무 좋아하는 와인인데 이번에 수상을 했더라고요. 그런 생각하는 거죠. 역시 내 입맛이 맞구나. 예. 뿌듯다. 근데 한편은 막 화이트나 샴페인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많이 안 나오죠. 네네네. 특히 샴페인은 너무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교수님은요? 저는 포트 와인이 되게 좋고 특히나 빈티지 포트 같은 경우는 가성비가 정말 뛰어나고 잠재력이 있는데 주정 강한 와인에 묶여 있어서 얘가 좀 힘을 못 뺀다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한 번 1등을 했었어요. 빈티지 포트가. 그래서 좀 뭐 아무 상관없지만 뭔가 좀 뿌듯한. 저는 그 최근 일인데 제가 이달의 와인으로 선정했던 와인이 상을 받았어요. 어떤 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2023년도에 와인 스펙테이터에. 예. 그래서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한 번 더 했어요. 이달의 와인을 한 번 더. 예. 그랬었습니다. 와인 고르기 좀 어려우신 분들은 현대백화점 이달의 와인 참고하시면 좋을 것 이 같긴 정도로 해요. 신뢰성이? 국가대표 소믈리에가 정말 순수하게 그 선정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럼요. 저는 이제 이달의 와인 선정할 때는 뭐 그때의 어떤 시즌성 뭐 어떤 이슈라던가 그런 테마 그리고 좀 트렌드, 흐름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선정하는데 되게 잘 될 때는 엄청 매출이 많이 나올 때도 있고 그런데 또 좀 잘 안 될 때도 있고 그러면 이제 또 저는 배우는 거죠. 되게 또 시장이 온 시장과 오프 시장이 다르니까 제가 이제 호텔에 있을 때 엄청 잘 됐던 와인이 그걸 믿고 제가 오프 시장에서 이제 선정을 했는데 완전히 폭망한 케이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다르구나 많이 다르죠. 예. 네. 그러면은 조금 이르지만 2025년 이제 저희가 두 번째 영상이잖아요. 2025년에 와인 스펙테이터 1위를 한번 예측해 본다면요. 전문가분들이 오신 만큼 한 분씩 좀 예측을 해주시면. 2024년에 수상한 와인들의 기준 빈티지가 21 빈티지였거든요. 그래서 그 빈티지 특성에 따라서 프랑스가 좀 약세였어요. 2021 빈티지가 안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이제 내년 기준이 2025년 와인 스펙테이터의 어떤 선정되는 기준이 그 평가하는 기준이 한 2022 빈티지일 가능성이 가장 많단 말이죠. 국가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그런 그 2022년의 작황에 따라서 좀
국가별로 지역별로 좀 나뉘지 않을까? 달라질 수 예. 있겠죠. 이 브랜드는 못 맞출 것 같은데 뭔가 러시안 리버밸리가 좀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좀 오레곤에 한번 줘야 될까? 뭔가 오레곤 있을 것 같고, 예, 화이트건 뭐 피노건 오레곤 있을 것 캘리포니아가 같고, 좀 받았으니까요. 예, 이번에. 받았으니까. 워싱턴 힘을 실어줄까? 뭐 하나는 나오지 않을까? 예. 그렇게 하고 보르도는 올라갈 것 같아요. 보르도, 샤또 뭐 2, 3등급 중에서는 하나 있을 것 같아요. 예, 하나 있을 것 같고. 토스카나는 꼭 껴요. 이탈리아 토스카나 꼭 끼고 가끔 이제 바롤로가 한 번씩 나오긴 하는데 토스카나 와인 하나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니 그 로즈락이 오레곤 와인 아니에요? 로즈락은 오레곤 와인인데 원래 그 베이스가 부르고뉴 베이스잖아요. 예. 아니면 저는 그냥 예상이 보니까 요새는 뉴욕에서도 와인이 나오고 다양한 지역에서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되게 특이한 미국의 특이한 지역 와인이 한번 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더 이야기를 더 나누고 싶지만 정리해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네, 오늘은 와인계 연중 행사 와인 스펙테이터의 탑 10을 한번 코멘터리 해보는 시간을 가져왔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저희는 더 맛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와인으로 가득한 우리만의 아지트 와지트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우리 어무스트님이 그 예전에 나레셀라 마생철 회장님 나오셨는데 그 앞에서 몬테스 와인 마시면서 뽕따 와인 같다고 그래갖고 제가 결례를 저질렀거든요. 굉장히 제가 좀 그거 왜 결례일까요? 뽕따라는 그 의미가 약간 바로 따서 마시기에 좋은 와인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약간 이제 부정적으로 본다면 아, 이거 그래요? 그냥 언제든 그래요? 그냥 막 마실 수 있는 약간 그렇게도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